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 정부의 운도 여기까지인 듯 싶습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정권을 향한 분노의 외침. 이제는 그 끝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기 절반을 통과한 이 정권의 운명은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검찰의 종말을 위해 이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라며 서로를 위로해보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은데요.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을 20년 뒤로 후퇴시킨 정권, 일개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가 이래도 되나 싶은 거죠. 다 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일도 참고 싶지도 않은데요. 이자를 끌어내리는 것만이 애국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됐습니다. 예, 대통령이나 여사를 위협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머리하고 끝머리만 80%가 내용이 중간에가 안 나온 겁니다. 그게. 나오면 상당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탄핵 하야가 되겠지. 이번 공천 관련된 것들 그거예요. 그러면 내려오라 할 건데 그냥 구속되면 그냥 다 터뜨리고 말 겁니다. 대통령은 자네한테 더 이상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직접 그거는 전화하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나왔던데? 그거는 자기들끼리 대통령이 딱 한 번 화냈지. 예, 와이프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 장모님 전화번호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전화 끊대. 다음날 사과 전화 왔어요. 사과 전화를 또 하셨다고? 대통령이 예. 바로? 뭐라고? 미안. 지금 들으신 충격적인 대화 내용은 지난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했던 CBS 김규환 논설위원이 방송 중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내용인데요. 최초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80% 정도 공개되지 않았고 이 녹취가 나오면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라며 탄핵 하야까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용은 이번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며 결국 내려오라고 할 건데 자신이 구속되면 그냥 터뜨리고 말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전화하지 말라며 연락을 끊었지만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자신에게 미안하다,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자세로 돌변한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대충 이 사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왔던 것, 그리고 은폐하고 덮으려 했던 것, 그건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이었는데요. 진짜 스모킹건이 터진 거죠. 뭔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줘서 네. 믿음을 줬기 때문에 돈을 건넨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다, 뭘 보여줬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신 바가 있을까요? 한 두세 분 정도는 그 서울로 데리고 와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그 당시 이제 후보 그리고 당선자를 보여준 적, 인사를 시킨 적도 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공천 받아줄 거다라고 확답까지 했다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당사자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잠깐 그 돈을 건넸다는 당사자가 그 이야기하기를 네. 명태균 씨를 통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나 김건희 여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네. 겁니까? 네네네. 직접 만났대요? 만나서 인사를 했다. 인사를 했다?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분들이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복수적으로.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당연히 공천을 받는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혹시 그 만난 시점도 혹시 기억이 나세요? 언제라고 얘기 들었는지? 2월 초, 그러니까 2022년 2월 초 3월.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네네네. 장소는 혹시 기억하세요? 그 집으로 알고 있어요.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아크로비스타 그 집 아크로비스타. 얘기하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건네졌다? 그 전부터는 이제 돈이 오고 가고 있었고. 그 살짝 전부터도? 그러니까 큰 돈은, 목돈은 아니었지만. 네, 이제 그 과시욕이 좀 있으셔서. 네.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제 중앙 인물들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상대방 육성이 들리게끔 약간 이렇게 볼륨을 좀 키운 상태에서 예. 네네 전화 끊고 나면 나 이렇게 통화하는 사이야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하는 거죠. 충격적인 폭로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11일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한두세 분 정도는 서울로 데리고 와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 당시 당선자를 보여준다는 인사를 시킨 적이 있다며 이분들한테 공천을 받아줄 거라고 확답까지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강 씨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사자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강 씨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영선 전 국힘당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제보자입니다. 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 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했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국힘당 공천을 받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이 과정에서 명 씨가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힘당 공천을 원했던 시의원 예비후보 A와 경북지역 군수 예비후보 B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강 씨는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돈을 건넸다는 당사자가 이야기하기를 명태균 씨를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나 김건희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냐고 묻자 만나서 인사를 했다고 답했는데요. 그는 그분들이 저한테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복수로 말했다. 본인들은 당연히 공천을 받는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예비후보자들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난 시기와 장소를 묻는 진행자의 물음에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윤 대통령의 집인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는데요. 자, 이제 이쯤에서 내려오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더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자진해서 내려와야 합니다. 대체 이 나라를 어쩌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반드시 그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반드시 말이죠. 2년 반. 이 2년 반의 시간을 좀 정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내가 보기에 뭐 윤석열 대통령에서의 검찰총장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자리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국정 전반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지난 2년 반 동안에 별다른 성과를 갖다 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반을 갖다가 잃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상반기였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으로 인해서 시간을 잃어버렸다. 네. 그러면 만약에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면 뭘 했었어야 될까요? 지난 2년 반을? 사실 대통령에 되시는 분은 예. 국정을 이끌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할 분이 예.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상당히 고려를 해가지고서 예.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지난주에 기자회견 지켜보셨죠, 위원장님? 네? 기자회견. 네. 윤석열 대통령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민심 파악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기자회견 내용을 봤을 적에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난번 기자회견은 뭐 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변명을 하는 그런 네. 형태로다가 기자회견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전반적, 즉 국민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이 없었어요. 그렇죠. 뭐 예. 예를 들어서 이왕 국민에게 사과를 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지난 2년 반 동안에 국민 생활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그걸 인식을 하고 예.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사과를 갖다 하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예.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더라고요.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싶었던 추호 김종인 선생. 그 김종인 선생마저 윤 대통령을 힐라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임기 2년 반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 반환점을 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반기였다고 혹평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감각이 전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김건희 씨에 대한 변명을 하는 행태였고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에는 아무런 발언이 없었다면서 지난 2년 반 국민 생활이 어떻게 됐는지 스스로 인식을 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명태균 씨가 자신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데 대해선 명 씨는 멋대로 말을 만들고 근사하게 느껴지는 건 자신이 한 일처럼 만들어 놓는다며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이 정권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괴한 일은 8년 전 박근혜 정권 때와 참 닮았습니다. 두 정권의 대처법도 복사판입니다. 2016년 가을 박근혜 대통령은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실이 폭로된 뒤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10월 25일 첫 번째 사과 당시 말빼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때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듣는다. 최순실 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대선 때 연설 홍보 등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 취임 후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 저로서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지율이 폭락하자 11월 4일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주 소통하며 국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퇴진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상을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기본 태도가 정말 유사하지 않습니까? 2016년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모든 국민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헌법 1조를 노래에 불렀습니다.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헌법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으로부터 다시 헌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당당한 분노와 담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 9일 집회에서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두 글자를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탄핵입니다. 탄핵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외쳤던 정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김건희 씨를 구속해야 합니다. 검찰을 해체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누구는 퇴진을 말하고 또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탄핵이나 개헌은 모두 국회 200석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충분히 모여야 탄핵도 개헌도 가능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우선 노력하되 개헌, 퇴진, 하야 등의 가능성에 모두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모든 정당, 모든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에게 정중히 묻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에게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 2년 반 더 지속되도록 놔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식이 조금이라도 빨리 퇴진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까?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고 했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담화문은 이랬습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결단해야 할 임기 단축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담화 발표 102일 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탄핵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